KKMD 833화 해외 군사 전문지 아미 레코그니션 번역 K2PL 나토 전력 통합의 매개체되다. 슬로바키아의 K2 흑표를 작전 배치시키며 유럽을 호령하는 폴란드. K2 흑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전력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나토 기갑 전력이 독일 레오파드도 프랑스의 르클레르도 아닌 K2 흑표로 통합된다고?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 분들도 국뽕도 정도껏 해야지 라며 혀를 끌끌 차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이 지난 5월 26일에 게재한 기사를 읽어보고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미 레코그니션이 게재한 Poland asserts its role as a central European military leader with K2 tank deployment in Slovakia.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K2 표를 배치하며 중부 유럽의 맹주 역할을 자처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번 달 5월 폴란드는 자국에 배치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K2 흑표, 정확하게 말하면 K2GF를 인접국가 슬로바키아에 작전 배치시켰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올해 5월 슬로박 쉴드 25라는 이름의 다국적 군사훈련을 개최했는데 폴란드가 여기에 K2 표를 전격 참가시킨 것입니다. 아미 레코그니션은 K2 표를 4세대 주력 전차 기술의 대표주자라고 소개한 뒤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 C4I 기술을 탑재하여 다른 차량과의 실시간 공조가 가능하고 그 결과 향상된 상황 인식 및 전술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력 전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중심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최신 주력 전차 K2 표의 경우 네트워크 중심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C4I와 전장 관리 체계, 데이터 링크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일 레오파드2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중심전 기능이 2A5 버전부터 일부 적용되기 시작했고 2A7 이상 버전이 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네트워크 중심전이 가능해집니다. 프랑스 르클레르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스콜피온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량되고 있는 중이고요. 대한민국 K2 흑표, 독일 레오파드 2A7, 프랑스 르클레르 모두 네트워크 중심전이 가능한 주력 전차들이지만 이 세 종류의 주력 전차들은 대당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K2PL의 가격이 950만 달러, 약 130억, 독일 레오파드 2A7의 가격은 1,400만 달러, 약 192억, 프랑스 르클레르의 가격이 1,200만 달러, 약 165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죠. 더구나 현재 입수 가능한 독일 레오파드 2A7 플러스 및 프랑스 르클레르의 가격은 국내 조달 가격이기 때문에 수출형인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가격 상승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즉, 네트워크 중심전이 가능한 첨단 유럽 주력 전차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것은 폴란드 K2PL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K2 흑표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다국적 훈련에 K2 흑표를 전격 참가시키면서 K2PL을 도입해 내 동료가 되어라 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형 K2PL의 경우 나토 공용 전장관리체계 BMS가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의 K2PL들은 마치 한 몸처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폴란드가 슬로바키아에 K2 표를 참가시킨 데는 이러한 군사적 목적 외에도 정치 외교적, 전략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번역을 마친 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 기사는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2025년 5월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다국적 군사훈련 슬로박 쉴드 25에 참여한 폴란드는 국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K2 흑표 주력 전차를 전개시키며 그 위용을 뽐냈다. 상징적 의미와 작전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슬로박 쉴드 25 다국적 군사훈련은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태세를 정비하는 폴란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다국적 훈련에 투입된 K2 흑표 주력 전차들은 폴란드 브라니에보에 위치한 제9기갑 기병여단 제1전차대대에 최근 배속된 것들이다. 제9기갑 기병여단 제1전차대대는 신형 K2 흑표를 운용하는 주력 전차부대로 배속 후 6개월 만에 이번 훈련에 동원되었다. 이러한 신속한 배치는 2022년 7월 대한민국 현대로템과 체결한 K2 흑표 주력 전차 180대 계약을 시작으로 폴란드 지상군 전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110대의 K2 흑표가 인도되었는데 나머지 70대는 올해 연말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해당 K2 흑표 주력 전차들은 기에시츠코, 바르토시체, 브라니에보 기계화 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16 포메라니아 보병사단에 분산 배치되고 있다. 또한 탑승원 훈련을 위해 포준한 육군훈련센터에도 K2 흑표 일부가 배치되기도 했다. 이로써 폴란드는 다국적 군으로 이루어진 나토 체제 내에서 K2표를 실전 배치한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폴란드가 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유럽 군사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이번 다국적 훈련에서 폴란드 육군 제16 병참연대는 저하대 트럭을 사용하여 K2 흑표 주력 전차를 신속하게 수송, 폴란드군의 병참 효율성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 확인된 폴란드군의 병참 효율성은 군사적 측면을 넘어 정치적,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현재 노후화된 T-72M1 주력전차의 교체를 고려하고 있으며 최대 104대의 현대식 주력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K2 흑표의 폴란드 버전 K2PL이 그 유력한 후보다. 대한민국이 만들고 폴란드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K2 주력전차의 현지 시범 운용은 슬로바키아 정부의 차세대 주력전차 조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양국 간의 전략적 산업협력 발전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화려한 현지 시범 운용을 통해 폴란드는 대한민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기갑 차량을 생산, 정비 및 수출할 수 있는 유럽 지역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설계한 K2 흑표는 4세대 주력전차 기술을 대표한다.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한 K2 흑표는 최대 시속 7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60% 경사와 폭 3m에 가까운 참호는 물론 스노클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심 4m가 넘는 강물 같은 극한의 지형도 극복할 수 있다. 상하 좌우로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되는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탑재한 덕분에 K2 흑표는 지면 간격과 경사각을 조절하여 그 어떤 지형 조건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야 확보도 자유롭다. 대한민국 K2 흑표는 현대 전투 시나리오에 적합한 높은 기동성과 회복 능력을 갖춘 플랫폼인 것이다. K2 흑표의 주 무장은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분당 15발을 발사할 수 있는 120mm 55구경장 활광포다. 해당 주포는 숨어있는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국형 상부장갑 공격 지능탄 KST-AM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무기를 지원한다. K2 흑표의 주포는 7.62mm 동축기관총과 12.7mm 중기관총으로 보완된다. K2 흑표의 모든 무기 시스템들은 밀리미터파 레이더,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상 및 열 센서, 그리고 기동 중 사격의 정확성을 보장해주는 안정화 알고리즘 등이 포함된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제어된다.
또한 K2 흑표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 C4I 기술을 탑재하여 다른 차량과의 실시간 공조를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향상된 상황 인식 및 전술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다. 방어력 측면에서 K2 흑표는 다중복합 장갑, 폭발 반응 장갑 ERA 모듈, 그리고 접근하는 위협을 탐지하고 교란할 수 있는 KAPS 능동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추가 방어 장비로는 광학 및 적외선 기만 장치, 레이저 및 레이더 경고 센서, 전파 교란 시스템, 미사일 탐지기, 그리고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자동화 시스템 및 통신 시스템과 결합된 K2표는 고강도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현대적 작전 표준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디펜스24에서 발행하는 정기 뉴스레터 이스트 프론트 뉴스 46호는 폴란드 군사력 확장의 또 다른 측면들을 조명했다. 특히 폴란드 방산업체 후타 스탈로바 볼라와 미국 업체 앨리슨 트랜스미션은 보르숙 같은 보병 전투 장갑차를 중심으로 기어박스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전략적 생산 기지 이전은 폴란드 국내 방위산업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폴란드 방위산업 기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욱이 미 국무부가 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폴란드의 GBU-39B 정밀 유도폭탄 1,400발 구매 요청을 승인한 것은 나토 동부전선 강화 노력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F-16과 향후 도입될 F-35 전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GPS 유도폭탄은 폴란드 공군의 정밀 타격 작전 및 전쟁 억제 작전 수행 범위를 확장시키게 된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유럽의 집단 안보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국내적으로는 내부 안보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남아있다. 2025년 5월 21일 폴란드 의회는 벨라루스 및 러시아 정부의 조직적인 이주 압력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벨라루스 국경에서의 망명 신청권 일시 정지 조치를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폴란드 의회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된 이번 조치는 폴란드 국내 및 유럽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불규칙한 인구의 유입을 막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예외는 인정하고 있다. 동유럽 지역의 긴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5년 5월 16일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에 열린 평화회담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에는 러시아의 요구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양국 간 포로 교환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폴란드는 적극적인 방위 태세를 고수하며 나토 최전방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수행하는 동시에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K2 흑표 주력 전차를 인접국가 슬로바키아에 작전 배치시키기로 한 폴란드의 결정은 폴란드의 전략적 태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첨단 기술, 성장하는 방위산업 기반, 그리고 적극적인 국방정책에 힘입어 폴란드는 점진적으로 스스로를 역내 주요 군사 강국으로 변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억제력, 산업주권, 나토 내에서의 신뢰도 강화를 무기로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안보 구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이 2025년 5월 26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폴란드 육군 제9기갑 기병여단이 주도하고 있는 K2 흑표 주력전차의 해외 실전 배치의 군사적 가치는 나토 내 전력 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K2 흑표의 첨단화된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통해 나토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폴란드의 두 번째 목적, 즉 정치 외교적 노림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T-72M1 주력 전차를 대체할 신형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슬로바키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방 관계자들이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K2PA의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폴란드가 생산하게 될 K2PL의 잠재적 구매자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같은 주력 전차를 운용하게 되면 슬로바키아를 강력한 우군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부수적 이익도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2025년 2월 탄약 및 무기 공동 생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는 K2표를 슬로바키아에 배치함으로써 나토 동부 전선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부 유럽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K2PL을 생산하고 수출할 권리는 폴란드가 가지게 될 것이므로 K2PL을 통해 폴란드는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닌 무기 수출국이자 방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는 곧 폴란드가 나토 내에서 방산 및 안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한민국 정책 이반자들은 유럽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폴란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차세대 주력 전차 K3를 어떻게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스 밀리터리 채널 KKMD